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경계 이전의 인천교육과 그 후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네. 2년간에 어떻게 경계를 지우려 노력했는지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현장에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 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분들을 각각 모셨는데요. 인천 상정고등학교 1학년 이승준입니다. 인천 발산초등학교 교사 김택수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책기획과장인 신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교육의 어제와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공정을 공정으로인데요. 여기 세부 항목들이 있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의 1번 주제는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던 이 한 끼인데요. 신경순 과장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거는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전국광역시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립 유치원도 포함되고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럼 불공정을 공정으로 2번 주제 한번 볼까요? 네. 학비가 없으면 공부하지 마라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구한말 얘기 아니에요? 원래는 무상교육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초, 중, 고까지 무상교육이 네,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되면 진짜 학교 다닐만 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드는데 네. 우리 이승준 학생은 어때요? 이제 제가 딱 그 걸친 세대, 딱 무상교육하는 세대인데 1학년이니까. 네, 맞아요.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를 고등학교에다가 낸대요, 학비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직접 그래요? 해줍니까? 네, 그래서 여쭤봤죠, 너한테 궁금해가지고. 1년에 160이 든다.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비용이 그러네요. 나갔네요. 예. 160만 원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듣고 돈이 없는 친구들도 다 같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았나. 정말 학교 다니는 맛이 납니다. 우리 김택수 선생님은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쌍둥이예요. 아, 쌍둥이 쌍둥이에요? 아빠세요? 그러면 이제 초, 중, 고 다 이제 무상교육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라는 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에게 어떤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국민의 어떤 기본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비 절감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떤 절감 비용도 되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이나 계층이나 관련된 어떤 평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불공정을 공정으로 네. 다음 주제. 3번, 4번 주제가 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번은 지금 보니까 수학책 좀 빌려줘. 4번은 그 한 벌이 없어.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과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동안 교과서는 자비로 부담해야 했었어요. 아마 알게 모르게 책을 사지 못해서 이렇게 빌리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과서까지 무상 지원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아, 교과서 살 때 그럼 학생들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비만 해도 아마 한 10만 원 가까이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요. 이걸 지원하게 돼서 누구나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교복도 각자 사 입었잖아요. 아, 근데 교복비 진짜 부담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중학생, 신입생부터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상 교과서에 네, 무상 무상 교복. 교복까지. 이 정도면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련된 비용들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리고 아이가 꿈꾸는 일들의 그 비용을 좀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되게 뭉클하네요. 아이가 꿈꾸는 일에 비용을 그렇죠. 지출할 네.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리는데, 자, 계속해서 불공정을 공정으로 5번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사면 뭐 하나요?인데요. 앨범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졸업 앨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졸업 앨범비를 내지 못해서 앨범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창시절 추억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것도 불공정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네. 이것도 이번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앨범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선영 씨는 그 초등학교 졸업 앨범 흑백이에요, 칼라예요? 저 칼라인데 보지 않아요. 네, 과거 사진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저만 흑백일 것 같은데요. 네. 참 아무튼 이 졸업 네. 앨범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참 세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6번 주제 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사각지대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 인천에서요. 특히 동구하고 옹진구는 지자체의 그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제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옹진군과 동구에 2년째 매년 인천시와 50%씩 나누어서 10억씩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랜턴으로 샅샅이 뒤지듯이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영역이 있다면 모두 공정성의 영역으로 안착시켰다는 이야기군요. 좋네요. 자, 예. 이 중에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뭔지 학생의 의견이 참 궁금해집니다. 이승준 학생, 어떤 정책이 좀 와닿았나요?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 그리고 그 학비 안 내는 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뭘 못 사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돈을 조금 아끼면서 읽고 싶은 책 하나 더 사고 그리고 사고 싶은 옷 하나 더 사서 생활하는 거나 또는 뭔가 학교 다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학부모는 어때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가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게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학부모 입장에선 엄청난 믿음과 신뢰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교복이 언니 때는 저희 사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로 간의 격차, 재산의 격차라든지 이런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아이들의 차별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무상교복을 하고 나선 애들이 다 같은 교복을 입고 그리고 다 같이 등교할 때 그런 차이점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차별도 안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도 다 같이 고민 없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무상급식 실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장기의 어린이 영양과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단으로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어 매우 좋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겪은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아이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학교 무상급식의 예산을 활용해 조금이나마 자녀들 식비, 간식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든든했고 꾸러미 배송 무료 쿠폰이라고 또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로 3,000원 같이 지원해줘서 정말 든든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공정을 공정함으로 바꾼 정책들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를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관심을 관심으로입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1번 주제는 바로 다문화 특수학생 소외입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인천시 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특수학급에 속하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인천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정책 사업이었고요. 규모도 최소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은 원래 하던 걸 하면서 하지 않은 걸 하나씩 더해보는 그런 시기로 삼자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어 학급을 초중고등학교 전체 60학급 이상 확대 운영한다든지 문화다양성 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또 인천 한누리 학교라는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증설하고 관련 서비스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이제 주제 보고 이게 맞나? 한참 봤어요. 어떤 이번 주제예요? 주제는 네.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라는 주제인데 노동자다? 학교에서 이 노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노동인권을 강화했다는 내용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노동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학생 노동자도 많고요. 또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자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부터 인권이 바로 서야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자로 당당히 존중받을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승준 학생이나 또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정말 많고 다양해요. 사실 전단지만 줄 알았는데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신발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준 학생은 아르바이트 해본 게 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친구예요, 저 학생은. 그렇군요. 사실 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선생님들 또 혹은 뭐 학교 관계자 이런 분들도 사실 다 노동자죠. 맞죠. 이 문제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학교 구성원 인권 교육을 강화했고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또 노동 인권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충 해결을 위한 노동 인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동 인권 쪽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노동인권 하면은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줄어들었고 교육청에서 대봉투도 만들어서 이번에 그 광고 대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책자도 만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다 나눠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온라인으로 노동인권 토크쇼도 진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노동인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져서 노동인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대봉투라는 이야기를 학생이 해주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체변봉투 체면 봉투 다들 건강검진을 기억하시지 위해서. 않습니까? 네. 이거 대봉투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과장님? 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담아주는 대봉투 겉면에 근로계약서를 윤세한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이 점주에게 보건증을 이렇게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절차선을 따라서 뜯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었고요.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이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건소와 142개 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 24,400부를 배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걸로 대한민국 광고 대상 2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이런 건 널리 알려야 돼요. 상 받은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광고 대상이면 이게 네.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대상을 2개나 네. 기분 좋으셨겠네요. 많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을 받게 될 줄 전혀 생각을 못 해서요. 네. 근데 이게 상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 노동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의 42.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줘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뭐 보도 통해서도 이 근로계약서 문제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걸 대봉투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뭐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단 교직원 노동인권을 위해서는 노동존중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교직원 대상으로 교직원 노사관계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 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네. 정규직으로. 네. 또 저희 현장에 나와 계시잖아요. 김택수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직접 겪으신 분일 것 같아요. 네. 교직원 노동인권 환경, 뭐 2년 동안 어떻게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전 인식적인 측면과 네. 현장에서 찾아오는 체감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노동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근로 같은 단어를 다시 또 정의해보자면 부지런히 일하다 라는 의미 안에 또다시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로나 노동이 어떤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이라는 거 되게 좋았고요. 두 번째는 식육청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직접 실천하고 참여해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교육청 입장에서 오늘 김택수 선생님을 잘 모셨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사의 어떤 인권 부분이나 아니면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교사 스스로 그것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면 결제가 거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전결 규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개인의 복무도 구체적으로 사안을 적지 않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충분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풍토가 문화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무관심을 관심으로 네. 세 번째 주제는 성인지 감수성 마스터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대가 바뀌고 시대 또한 이제 바뀌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말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용인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접어들고 네. 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교육은 입시 위주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관심하게 등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저희는 먼저 인천형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운영해서 참여자 중심의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했어요. 네.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권 통합 교육을 하고 학교 관리자에게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이 성교육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별로 없었잖아요. 성교육 시간에 비디오 틀어주면 잤어요. 네. 주무신 거 맞으세요? 열심히 우셨을 것 아니, 같은데. 그거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았어요. 네. 뭐 아무튼 근데 가장 또 요즘 이슈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승준 학생은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받은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내 지식을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못 따라본다,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강사로 나갔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꿈나무입니다. 예. 꿈나무. 저는 사실 감수성 교육 내용보다는 네.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방식이었어요? 원래는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남학생, 여학생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수업을 해왔는데, 감수성 교육은 다르게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제 남학생은 남학생들한테 맞는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고요. 여학생들은 또 여학생들한테 맞는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실습해요? 아시잖아요. 요거는 화면 처리해 주세요. 자, 우리 김택수 선생님은 지금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교직원 대상으로 성인권 통합 교육이라는 걸 실시했다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을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났을 때 든 생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건들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이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불안정을 안정으로입니다. 네. 불안정을 안정으로 1번 주제는 학교폭력, 어제 오늘 일이야? 인데요. 예. 인천뿐 아니라 뭐 요즘 학교폭력 문제는 전국적으로 참 심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불가피하게 폭력과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거는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은 학교를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T 산업 같은 게 너무나도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학교폭력이나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이 친구에게 정말 마음적인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이승준 학생? 그 학생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이 학교 폭력 뭐 심각하게 느끼고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가 나서서 누군가를 보호하면 나도 같이 왕따가 되고 학교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게 놓여져 있어요. 사실 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학생들끼리는 은따라고 불리는 선생님들 모르게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일들이 더 많고, SNS가 더 활발해지면서 이제 패매방 만들어서 단체로 뭐라 그러거나 또는 카톡방 만들어서 그러는 것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학교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시스템 얘기를 하고 제도 개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먼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많이 강화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원스톱센터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격상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직접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승준 학생은 이런 센터가 생긴 다음에 좀 몸에 와닿는 그런 변화를 느껴보셨나요? 교육청에서 홍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그래서 스티커, 아니, 스티커나 저 친구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 또래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이 사갔다. 네. 일단 스티커 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더 다양해져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했을 때 그냥 경찰 와서 혼나고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크게 혼나는구나 또는 정말 많이 죄송해야 되는구나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교 폭력이 가장 풀기 좀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영역은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이 필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있어서 앞에 지금 이승준 학생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관심 기울이는 게 첫 번째. 일단 관심을 기울이고 두 번째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도 말씀하셨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그 지점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공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용기 내서 신고하는 것. 네.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자기가 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쌍둥이의 부모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또 느끼는 감정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내 아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학부모들이 학교 오시면 꼭 하는 얘기 있거든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그럴 애가 아니다. 맞아. 다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그 자치위원회보다 심의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학교 폭력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 엄마로서는 더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학부모랑 같이 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였잖아요. 그럼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학부모 마음으로 아이를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전문 컨설팅이잖아요. 전문적으로 막 딱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아이한테 조그마한 일이지만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좀 염려도 돼요. 네, 언젠가는 아예 이 폭력 대응센터라는 것 자체가 좀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불안정을 안정으로 이번 주제 볼까요? 네. 안전사고, 운이 없는 탓인데요. 이거는 뭐 교통사고도 포함이 그럴 수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전염병 또 기타 자연재해 같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교통안전 쪽은 먼저 교육청 안전서비스를 신설해서 사고 현장 원스톱 지원팀을 구축했습니다. 사고 대응부터 복구, 교육, 심리 안정, 언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팀이고요. 또한 등굣길 안전도 신경 써서 녹색 어머니를 확대하고 CCTV 대응 관제센터를 구축했고요. 재난안전 쪽도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학교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보건교사는 전학교에 101% 배치했습니다. 101%면 완벽하게 갖춰진 그 이상이다. 네, 한 1,3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2명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CCTV 대응 관제센터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저는 이게 경찰청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CCTV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보다 좀 더한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는 이런 재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안전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건물 안전을 위해서 시민 공사 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시설공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공자의 성실 시공을 유도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안전체험관 얘기를 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에서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최대 규모.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체험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줄 알고 저희는 이를 대비해서 사이버 안전 체험관도 국내 최초로 구축 중입니다. 아, 이것도 국내 최초의. 뭐 전국 국내 최대 아니면 최대, 국내 최초. 국내 예. 최초. 대단합니다. 예. 네. 자, 국내 최초 어떤 곳인가요? 네,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도서 지역이나 접경 지역이나 이렇게 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또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상체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VR 형식으로 탑재될 예정이고요. 안전교육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네. 뭐 AI, 가상현실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천교육은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럼 불안정을 안정으로 섹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요. 일단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더 이상은 뭐 통하지 않잖아요, 이승준 학생. 그렇죠. 그렇죠. 아파야지 청춘인 게 아니라 청춘이라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면 좀 티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혼자 네. 끙끙 앓지 그렇죠. 말고. 네. 그래서 아픈 걸 티를 내야지 청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환자예요. 이게 뭐 몸이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이 마음. 아픈 학생들도 좀 케어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관련 시스템도 있겠죠.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인천교육이 먼저 케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정중 공동체를 조성하고요. 전국 최초의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 연계체제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 정신건강관리체제를 확대했고요. 위기 학생을 발견하고 연계하는 생명사랑 지킴이도 양성을 했습니다. 생명 사랑 지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위기 학생을 발견해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에는 조직. 네,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불안정을 안정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 두 분, 이승준 학생, 김택수 선생님 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게이트키퍼 말씀하셨던 생명안전 지킴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최근에 얘기해서 기억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건 친구가 자해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어떤 방법을 알려줘야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게이트키퍼라던가 또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정책을 알게 돼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교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명 존중, 사랑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친구들의 징후를 살펴보고 네. 관련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 기관 센터에 소개해주는 일들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소통 밖에서 소통 안으로입니다. 소통 밖에서 소통 속으로 1번 주제입니다. 불통의 상징.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교육감님 관사를 시민들에게 환원했다는 건데요. 네, 관사는 그동안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역 같은 곳으로 전 근대적 권위주의 산물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출범 전부터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통의 첫 번째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사를 환원했다는 건 그럼 교육감님은 어디 삽니까? 교육감님은 따로 이렇게 사시던 곳에 사시고요. 본인의 집에? 네. 그럼 관사는 어떻게 환원을 한 거죠? 네, 그 시민과 학생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꾼 건데요. 이름은 다누리로 지었습니다. 다누리. 네,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 다 누리시라고요. 그만큼 열린 굉장히 공간이고요. 직관적인 장면이네요. 예, 다누리. 예. 네, 진로교육과 연계한 휴먼 라이브러리인 그 사람책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네, 뭐 진로 교육과 연계한 휴먼 라이브러리가 사람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책. 이 사람책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승준 학생은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 다누리처럼 완전 직설적인 제목인데 사람이 책이다. 그래서 사람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얻는 지식들도 많지만 직접 직업인 분들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더 많이 얻잖아요. 그러니까 책처럼 지식을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인 분들, 직업인이 아니더라도 사람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책을 말하는 건 아니었군요. 그러네요. 예. 현재 그 건축가 그리고 직업군인 그리고 임상 변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심리 상담, 역사 교육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책으로 46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람을 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책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또 다른 소통을 얘기해 보자면 이제 학생 자치를 강화했다 이런 네. 내용들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승준 학생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전교 회장, 지금은 부회장인데, 선배가 계시는데, 중학교 때는 회장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로. 활동하고 감투 있습니다. 좋아하시는군요. 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 자치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이 주도가 돼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학생 자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의원회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네. 대의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들어가기도 하고 학생이 지금까지 교육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직접 스스로 교육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는 게 학생 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의 가장 기본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아. 학생 자치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자, 모든 교육계와 직접 소통을 하는 학생이라니 이게 진짜 소통이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참 드는데요. 소통 밖에서 소통 속으로 다음 주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화의 기적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무슨 뜻이죠? 네, 저희가 2018년부터 모두가 교육감이 되어서 소통의 기적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민들과 교육계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열고 있습니다. 인천교육 광장토론회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었고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그동안 정책의 70% 이상 반영됐고요. 또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라는 것도 매년 열었는데요. 여기서도 정책 반영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와, 정책 반영률이 뭐 70에서 80% 네네. 정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현장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보여주기식 소통이 될 그럴 수 수도 있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승준 학생은 어땠나요? 이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에 참여해 보셨나요? 네, 이번에도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역시 어디선가 마이크를 좀 잡아본 솜씨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회장했고 지금 고등학교 네. 올라와서 부회장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중학교 때 토론회가 사회자 있으면 했었고, 사회를 네. 보고. 와, 저 친구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이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책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많은 정책도 공부했지만 사실 가장 컸던 건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청소년들끼리 학생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의 토론회가 또 있을까요? 시민 대상 정책 버스킹이라는 것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도 역시 정책에 반영하는 게 거의 80% 이상. 이전에는 이런 소통들이 없었습니까? 네, 일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전무한 상태였고요. 학생회장 토론회가 딱 한 번 있었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준 학생이 반가워했던 네,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저 친구는 듭니다. 지금 무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무채색 인천교육 총천연색으로입니다. 인천을 총천연색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동안 인천의 교육 이미지는 물론이고요. 인천만의 그 특색 있는 교육이 없다는 얘기가 일선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그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연대와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자는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했고요. 역사 평화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한국사 바로 알리기, 역사 기행 같은 걸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색이 잘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무채색 인천교육 총천연색으로 2번과 3번, 4번 이 주제는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인천형 교육과정, 3번은 진로 진학 직업,
통합교육, 4번이 대중문화예술교육의 공공기관화 이건데요. 네. 어떤 건지 좀 차례대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제가 네. 잘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굉장히 편하게 하네요. 네. 인천형 교육과정은 총론 개발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했고요. 또 진로진학 직업을 아우르는 교육도 실시했는데요. 현장 중심의 직업 진로 교육을 하고 취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이텍 고등학교를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로 개편했는데요. 네. 올해는 실용음악과를 시작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연기예술, 드론 영상학까지 개설하려고 합니다. 드론까지 정말 뭐 다양한 특색을 그래요.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다음 주제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무채색 인천교육 총천연색으로 5번 주제입니다. 학교 공간의 혁신입니다. 네, 학교 공간을 좀 더 학생 친화적이고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건설사나 학교 관계자를 중심으로 건물을 짓고 표준화나 효율성만 추구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학생과 그 학교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 지원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이승준 학생이 다니는 학교도 이렇게 뭐 혁신 공간 이런 게 네. 해당이 되는 학교예요? 맞습니다. 네. 좀 자랑 좀 하자면 제 자랑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일단 네. 저희 학교는 일단 거닐 수 있는 거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네, 곳이 학교에 연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이 밥 먹고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인데 학교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요? 그래서 이제 야자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야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해라라고 스터디 카페 만들어 주셨고 이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같은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좋다고 보고요. 이제 더 이상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공간으로서의 혹은 미래형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써 아이디어부터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또 스스로 생각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자립심이나 적극성도 길러진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애들도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긴 한데 좀 걱정도 돼요. 지금처럼 입시 제도가 이어진다면 결국 수능, 준비도 고려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자율적인 교육을 받고 했는데도 모든 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학교 가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모든 학교가 다 바뀌고 또 그에 맞게 수능 같은 입시 제도가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시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뭘 또 짚어보시려고? 이거 짚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천에 사는 부모라면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혁신학교 소통 뭐 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모들의 입장이라면은 우리 아이가 인천에 살아도 결국은 이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어쨌든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좋은 대학을 잘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가 대학 진학률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 좀 의문도 들거든요. 너무 자율적이니까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많은 지금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거 정말 저희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최상위권 대학하고요,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곳의 대학 진학률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가까운 2019년도 하고만 비교해봐도 17.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놓고 비교해보면 113%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지금 17%가 이제 2019년 한 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이게 앞서서 준비해 주신 뭐 인천시의 교육 정책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저희가 인천시의 대입 특징을 분석해 보면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한 진학률이 높다는 건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 인천시 교육청이 그동안 해온 혁신 교육 과정들을 대학에서 그 신입생들을 평가하는 요소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승준 학생이 뭘 이렇게 많이 하나 봤더니 이게 학종에 다 때문이었어요. 포함이 되네요. 절대 아니죠. 제가 아니죠.
네,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되긴 하는데 제가 뭐 학교 내에서 하는 학생 활동이나 교육청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건 맞지만 학생들이나 또는 제가 함께 하는 것들은 사실 생활기록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좀 바꾸려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교과와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연계가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포장을 잘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학교랑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뭐 누구에게나 권장하고 있는 일이니까 뭐 누구는 돈 많아서 학생부 내용이 좋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완화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인천시 대학 진학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천시는 타시도보다 그런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대학 못 간다. 그렇죠. 뭐 사교육으로 다 예.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인천에서는 이 말이 좀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말씀 쭉 들은 바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김택수 선생님은 이제 어때요? 그 초등학교가 사실은 교육의 시작인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화에 있어서 체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입시를 마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는 아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초등교육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연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이 매우 잘 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내가 꿈꾸고자 하는 진로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천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바라본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는데요. 고현준 씨,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지금 빠뜨린 게 있습니다. 네. 뭔가 빠진 기분 드는데 저는 왜 이런 기분이 자꾸 들까요? 아마도 네. 올해가 2020년이고 이 2020년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빼놓고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난 2년간 인천시 교육청의 어떤 변화와 발전 과정들을 쭉 봤지만 2020년 이 특수 상황을 두고 번외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바로 긴급 코로나19 형 패러다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코로나19 얘기를 안 하고 교육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상상도 못할 변수였어요. 그렇죠. 이승준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이 뭐 학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학교를 못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없죠. 처음엔 좋았죠. 네, 솔직하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 이게 2학기 들어와서 줌을 하라고 하셔서 1학기 때는 좀 신났었죠. 왜냐면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6시, 7시가 아니라 10시가 되고 아침과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엄청 신났는데 사실 줌으로 수업을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았었어요. 네.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는데 공부에도 지쳤고 또는 학교 다니는 게 피곤하기도 했지만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급식이 땡기더라고요. 바로바로 소통 온라인 클래스를 가지고 수업하면 질문이 생겨도 그 온라인 클래스에 남겨놓으면 하루 이틀 길면 막 일주일 그쵸. 동안 이제 답변을 주시더라고. 그렇죠. 네. 막 그랬는데 이제 줌으로 수업하니까 가장 좋은 건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줌 수업의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김택수 선생님도 교사 입장에서는 뭐 줌 수업 이게 사실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고 수업하는 것과 뭔가 이 그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네. 한 단어로 문장으로 좀 정리해보자면 네. 코로나19 교사 1년차. 그건 무슨 의미죠? 모든 제가 지금 교직 경력이 올해 18해이거든요. 네. 네, 많은 선배님들이든 신규 교사든 네. 그리고 중견 교사든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사를 마주하는 건 올해가 이제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모두가 그냥 다 네. 1년 차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거, 열악한 교육 환경 네. 관련된 부분들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저희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자재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네. 예산 편성을 하고 학급당 관련된 비용들을 책정하셔서 수업을 재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건 학교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민은 물론이고 교육계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우리 교육청에서 심리, 생활,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 네. 마음 챙기기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 원활한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이나 이메일 상담 같은 그리고 온라인 상담 콘텐츠를 활용하고 운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위닥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정신의학과의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이 가능하도록 36개 기관과 공조도 하였습니다. 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이게 학생들의 어떤 심리를 좀 챙겨줘야 될 부분들.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좀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 이승준 학생은 어때요? 실제로 이런 챙김을 받는 마음이 드나요? 당연하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실 초반에는 그 비대면 줌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그냥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거의 강제로 격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혼자서 집에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지 또는 저처럼 울적한 친구들한테 어떠한 손을 내밀어 줄 건지를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 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생활적인 부분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케어하셨습니까? 먼저 취약 학생하고요, 사각지대 학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를? 네. 예. 그리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와 집중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긴급 돌봄, 중식비나 방역 물품도 지원했고요. 네, 급식 관련해서 추가 인건비나 방역비 그리고 가림막 설치비도 모든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은 사각지대 학생 사실 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 학습적인 부분 짚고 네. 넘어가야죠. 자, 어떤 걸 하셨나요? 먼저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온라인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패드를 지급했고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늘렸습니다. 아, 통신비 중요하죠. 예. 네. 지원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요. 유치원 원격 수업 교재나 그다음에 초등학습 꾸러미를 개발해서 지원했습니다. 특히 한글 해독용으로 학생 대상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기초학력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특수학교도 굉장히 비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 특성별 원격 수업을 지원했고요. 또 유치원, 또 특수학교, 초등학교 긴급 돌봄도 운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 자치 부분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랜선 자치를 운영했습니다. 랜선 자치. 뭐 온라인 교육도 얘기를 하셨고, 뭐 이승준 학생은 직접 경험을 해봤을 테니까. 제가 아까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죠. 정규 부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네. 전교 부회장. 이제 정규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랜선 자치를 느끼게 됐고 줌이나 또는 밴드, 카카오톡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랜선 자치 안내서를 제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김태수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전 교사 입장에서 보통 인천시 교육청을 바라보면 그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시면 모바일이나 처음에 딱 들어오는 슬로건이 되게 마음에 좀 들었어요. 어떤 슬로건이에요? 코로나19 이겨내요, 미래교육 앞당겨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건 희망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관련된 사이트 3개만 간단하게 안내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용한 사이트라고 해서 코로나19 바로 지원 서비스라든지 혹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들이 링크가 걸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 원격 수업 사이트라고 해서 관련된 서비스 링크 주소가 아주 자세히 다뤄져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나 누리과정에 있는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EBS 프로그램을 전할 수 있는 링크도 걸려 있어요. 바로 갈 수 있게. 네, 바로 갈 수 있게. 마지막 세 번째는 저한테 가장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격 수업 지원 컨텐츠라고 해서 슬기로운 집콕생활 놀이 백과 이런 식으로 게시글도 있고요. 혹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3가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얘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일반적으로 이제 포털에 검색하는데 그쵸. 이 교육 관련된 이야기는 인천시 교육청에만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딱 있고 눈에 띄는 게 바로바로 직관적이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다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방법이나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긴급 정보를 왼쪽에 배치했고요. 그리고 중앙과 우측에는 인천 원격 수업 서비스 그리고 원격 수업 지원 컨텐츠를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도 궁금한 게 들어오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네, 이 불안한 시대에 부모님과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그렇죠.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뭐 수업이 잘 될까, 뭐 이런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아예 그 비상체제로 교육 시스템을 전환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런 게 가장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궁금증 질문란 그리고 자료실 또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사례 공유 같은 걸 바로 볼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나열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넣어놓는 홈페이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좀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네. 어찌 보면 약간 기업 홈페이지로 봐도 좀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승준 학생은 여기 들어가 봤어요? 네, 그 안전체험관은 못 가봤는데 여기는 들어가 봤어요. 네. 집에서 앉아서 클릭만 하고 있구나.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들어갈 때는. 네, 들어가 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한눈에 보기 좋게 딱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듣는데 이것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수업 자료들이 부족한 것들도 연계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서 사실은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많이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실 교육청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 그렇죠. 봤잖아요. 네. 이전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다는 것부터 또 들어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다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 교육의 이 과거,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교육 환경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비해 좋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50% 이상이었어요. 과반수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결과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하나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네. 열심히 참여를 해왔는데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경기도나 서울시 친구들이 좀 제가 인싸라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인천시가 더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천시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알려진 게 부족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들을 마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적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반성적인 부분도 고민해보고 두 번째는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은 네. 누구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나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함께 참여하신다면 인천시 주민들부터 네. 그렇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금씩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천교육이 뭐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앞으로 조금 나아가야 할 부분도 그쵸.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쌍둥이 네.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육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 환경에 걱정과 두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희망과 바람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학생으로 있다 보면 교육청의 정책들을 알 수 있는 게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직접 참여해보고 활동하면서 느꼈던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좀 들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서울 가서 애 낳고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러지만 저는 인천에서 애 낳고 인천에서 인천교육에다가 제 아이를 맡기고 싶은 좀 많이 남아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의 인재로 정말 자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준 학생은. 벌써 2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 이 시대에 2세 계획을 세우다니. 네. 대단한 친구고 애국자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년간 진행해왔던 이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네. 시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기억에 남는 교육 정책이 없다라는 반응이 역시 절반 이상이었어요. 안타깝네요.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었던 게 좀 무색해질 정도의 그러게요. 답변이었는데 뭐 신 과장님이 오늘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잘했을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인천교육 골고루 잘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바꾸기 노력하겠다는 것도 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장님 말씀 약속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저도 뭐 신뢰가 충분히 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이 바뀐 것은 맞는 거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럼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